네, 개장 전의 이슈와 관심 종목까지 골라보겠습니다. 매매기술 시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 주식명가 MTNW 다냐쌤 그리고 박진섭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먼저 시장의 한마디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다냐쌤은 외국인 선물 공매도 증가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박진섭 어드바이저는 YTN발 미디어 관련주 훈풍, 주목할 만한 황금 종목 찾아보자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다냐쌤 화상 연결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미증시는 국채금리 안정세 그리고 기업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서 상승 마감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지켜보는 게 좋을까요? 자, 우리 시장은 오늘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 푸틴의 심정지설 이후로 지수가 외국인들 선물 9시 반에 급매도 전환되면서 지수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특히 어제 푸틴 심정지설 이후 매수세가 유입돼서 상승 반전을 시켰는데 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4%의 변동성을 보였고요. 코스닥은 4.5% 변동성을 보였어요. 세계 증시에서 최고의 변동성을 보였다라는 건데 이거는 그만큼 증시 여건이 좋지 않다라는 거고 시장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물 시장의 70% 이상 외국인들이 점유를 하고 있고 공매도 부분에서도 75% 이상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선물과 공매도 농간에 결국에 지수 변동성은 커질 수 있고 자 외국인들이 이렇게 장중에 투기적인 거래를 하는 거는 결국에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신용 물량을 털기 위한 그런 방안일 수 있어요. 이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애꿎게 어제 같은 경우도 신용 물량 반대 매매에 따라서 장중 매도가 급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코스피나 코스닥 한 나라의 지수가 개별 종목처럼 등락을 보인다. 이거는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한참 있다라는 것. 그래서 공매도 부분과 선물 이런 법 규제에 대한 개정이라든가 재정비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새벽에 푸틴이 건재하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또 이제 재건주들이 또 조정을 받으면서 지수의 변동성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 한번 조심스럽게 봤으면 좋겠고 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국채 금리가 하락 진정세를 보여주고 있고 자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빅테크 기업의 실적 호전 때문에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거든요. 자 하지만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자 빌 그로스라든가 빌 에커먼 빌 씨 형제네요. 자, 이분들이 채권 투자에서 이제 공매도 숏커버 다 청산했다. 자, 그 말을 한 다음에 채권 금리가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이 두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연준이 틀렸다. 미국은 4분기부터 경기 침체에 진입할 것이다. 이런 말들을 했거든요. 일단 지금은 보면 침체로 진입하는 것들은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모기지 상환 비율이 월세 대비 2.5% 급증했다. 그래서 27년 만에 최대라는 것. 자,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JP 모건의 다이먼과 레리 핑크는 현재 미국의 그 경제 상황이 1970년대와 아주 나쁜 상황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고 이거는 정책, 나쁜 정책, 즉 정치가 경제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시장의 조정성은 클 수 있다라고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더 큰 부분은 자동차 노조 연합에서 파업을 확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병원, 의료 노조까지도 파업이 확산되는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 여전히 변동성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돼요. 자 그러면서 모처럼 만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호전으로 인해서 IT 소프트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또 특징적인 게 통신주들이 상승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연료 전지와 비철금속, 반도체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다는 거죠. 반대로 석유와 자동차, 헬스케어 섹터는 약세 기조를 이어갔고요. 자, ETF 시장에서도 가상화폐가 여전히 비트코인이 1년 내 최고를 경신하면서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그다음에 배터리와 모처럼
재생에너지가 반등이 강하게 나왔고 IT와 인공지능 섹터들이 강세 기조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원자재라든가 자율주행 섹터들은 약세를 보였다라는 것. 그러면 오늘 우리 시장도 이것과 유사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의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정부의 세금 환급 정책. 자, 이로 인해서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기업 실적들이 개선됐다. 그래서 오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일본도 경제 지표를 보면 10월 제조업 PMI가 48.5로 침체 국면이에요. 그러면서 5개월 연속 위축되고 있고 최근 8개월 내 가장 빠른 위축을 보였다라는 것. 그러면 일본도 역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 여전히 있다라는 거고, 자, 중국도 모처럼 연중 신저가를 경신하다가,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증시 부양, 이거로 해서 이제 국유 펀드가 ETF를 매입하면서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외국인들의 자본 매도세가 증가되고 있고 자본 순유출이 가팔라지고 있는 모습, 이로 인해서 위안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 여전히 부담스럽고, 자, 그다음에 중국에 대해서는 부동산 경기를 회복시키지 않고 침체가 된다면 정부에서는 5% 성장률을 자신하지만 결국에 성장률이 3%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이런 경고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경기의 성장과 하강 이런 부분이 결정될 수 있다는 거고, 자, 국내 요인은 어제 11시경이죠. 푸틴의 심정지설이 빠르게 전개되면서 지수 낙폭을 축소시켰고, 자, 그러면서 미국 은행이죠. BOFA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11월에는 패닉바이에 따른 지수 급등이 기대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기사가 나오면서 지수가 강세 전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하지만 여전히 생산자 물가 지수가 3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고 한국은행의 기대치보다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은 계속 남아있다라는 거고, 또 외국인들이 선물과 공매도 투기적인 거래 나오면서 반대 매매가 급증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지금도 신용융자 부분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분이 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18조 2,200억, 18조 4천억을 깨진다면 15조 6천억까지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공개방송 말씀드린 그런 상황처럼, 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선물과 공매도를 가지고 신용을 털기 위해서 지수 조정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변동성은 조심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변동성이 클 때는 어제처럼 1% 이상 하락할 때는 실적 개선주들, 자, 분할 매수 쪽, 이런 쪽을 여전히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자, 어제도 여전히 여지없이 외국인들 공매도 크게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자, 외국인들은 15% 증가한 5,900억을 기록했고, 기관들도 1,900억으로 전일 대비 7% 증가했는데, 특히 코스닥에 대해서 공매도가 급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 배터리 관련 섹터를 손절 나서는 그런 모습인데, 어제도 39% 코스닥 급증했고 기관들도 코스닥 중심으로 8% 이상 급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주 악랄한 그런 양아치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판단이 들고 있고요. 그러면서 모처럼 만에 원달러 환율이 1,431원 식전으로 마감하면서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였지만, 역외 시장에서는 1,443원 67전으로 해서 0.67%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였어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이하로 왔을 때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외국인들 어제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1,500억 매도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대로 905억 개인 투자자들의 손절매를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선물 시장에서도 5,900억 순매도 나서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어제 9시 반부터 외국인 선물 매도 확대시켰던 것,
그래서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 독과점에 대한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자, 모처럼 만에 어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코스피 거래대금은 7조 9,500억으로 약 12% 증가했고요. 코스닥은 7조 원으로 전일 대비 33%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고객 예탁금과 CMA 유입되는 그런 모습은 긍정적이고, 마켓머니 펀드에서는 1조 원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증시 주변으로의 자금 유입이 유출보다 컸을 때 거기서 바닥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자, 미국 시장의 영향으로 해서 뭐 오늘 긍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지만, 푸틴 부인 사망, 심정지 부인, 요거로 인해서 오늘 변동성은 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될 섹터는 통신과 IT, 그 다음에 반도체, 그리고 양자 섹터, 그리고 인공지능,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압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푸틴의 심정지 부인이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이 부분을 봐야 될 거고, 당분간은 외국인들은 선물과 공매도를 가지고 시장을 쥐락펴락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신용거래를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이라면 담보비율 유지에 만전을 기했으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어제 상황에서 봤을 때 일단 단기적으로는 바닥을 확인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변동성이 크게 나온다면 여전히 우리는 분할 매수 쪽으로 접근해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오늘 준비된 행사를 보더라도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그런 상황들이 나올 수 있어요. 오늘 반도체 대전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HBM 관련 반도체들을 움직일지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퀀텀 비전 코리아 2023 행사가 있기 때문에 양자암호 관련주를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오토모티브 테크놀로지 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전장 부품주들 이런 쪽도 움직일지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최고의 전략 대회가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관련 섹터들 한번 잘 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 시장에서도 사우디 MOU와 관련한 종목들이 잘 갔는데, 그중 다니엘쌤이 말씀해주신 종목으로 현대무벡스 장중 28%가량 폭등했고, 도하 엔지니어링, 이렇게 두 종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는 이제 네옴시티, 현대건설의 3조 원 수주 이슈와 함께 이제 네옴시티가 네이버 인공지능 플랫폼을 도입한다, 이런 이슈 때문에 움직였어요. 하지만 이제 현대무벡스는 네옴시티가 이제 제조 공장을 유치하면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은 기정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어제 반영됐기 때문에 일단 저는 반등신 한번 매도를 하고,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3,085원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3,085원을 지지하면 어제 고점 3,600원까지 또 반등 나올 수 있고, 이탈한다면 2,830원에서 3,000원 재매수해서 3,600원까지 보는 박스권 전략 유효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자, 도하 엔지니어링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과 사우디 경제협력 규모가 60조 원대로 확대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사우디의 자잘강 개발과 MOU 체결했다는 이슈 때문에 움직였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 보면 당분간 네옴시티 관련 이슈들은 계속 부각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전고점을 돌파할 만한 그러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도하 엔지니어링은 7,900원에서 9,400원 박스권 접근이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현대무벡스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는 3,600원 박스권 전략 말씀해 주셨고, 도하 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7,900원, 9,400원 박스권 매매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쪽을 보는 게 좋을까요? 오늘은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반도체 대전으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로봇 관련주들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삼성전자 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새벽에 기사를 냈어요. 삼성이 연내 웨어러블 로봇을 출시할 거다. 연내 얼마 안 남았죠. 그러면 삼성의 웨어러블 로봇 관련주들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뭐 이렌시스라든가 스맥, 이런 쪽으로 봤으면 좋겠는데,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바닥을 잘 맞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127,500원에서 자, 우리가 시초가 매수하는데 시간의 단일가에서 134,700원으로 마감했거든요. 요거 감안해서 분할 매수 쪽 나섰으면 좋겠고, 손절은 짧게 잡을게요. 127,000원 이탈 시점을 손절 기준으로 잡으시고, 목표 주가는 직전 고점 17만 원 도전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삼성에서는 연내 웨어러블 로봇을 만들겠다 말하면서 이번 종목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목표 주가는 17만 원, 손절 라인은 12만 7천 원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쌤과 함께 했고요.